말씀을 드립니다. 5장에서는 말 그대로입니다. 차원 해석과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1장에서 사실 이 차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 차원, 길이에 대한 차원, 질량에 대한 차원, 그리고 온도에 대한 차원, 이런 세 가지 기본 차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차원들을 이제 조합했을 때 또 어떤 그러니까 속도를 나타내는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가속도를 나타내는 차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그 학자들의 이름을 붙인 그런 수들, 무차원 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무차원 수가 같아질 때 결국은 같은 시밀러한 그런 유동을 표현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유체 유동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이제 다 표현하고 수식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표현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실험적인 방법으로 관계식을 통해서, 실험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실험식을 통해서 결국은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변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변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실험을 해야 되고요. 자동차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실험을 해야 되고,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실험을 해야 되고, 길이 전체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실험을 해야 되고,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실험을 해야 되고, 모양이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실험을 해야 되는 그 변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 그리고 알고 보면은 똑같은 그런 실험이었는데 너무 많은 개수의 실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차원화를 하게 되면, 차원이 없는 방정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변수를 몇 개만 선택하면, 몇 개만 변수를 선택하더라도 전체 경우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를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 이 정도 이야기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서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접근을 따라오시면은, 이렇게 하면 무차원수로 만들면 좀 더 이 변수 수를 줄이면서, 독립 변수의 수를 줄이면서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5.1절은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차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5.2에서도 마찬가지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차원 해석이란 게 뭐냐면, 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 주어진 물리 현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실험 변수, 이 독립 변수들이죠. 실험 변수와 그 복잡성을 좀 줄여 보겠다는 이야기. 꼭 필요한 이 변수들, 파라메타에 대해서만 스타디를 하지, 뭐 차의 길이에 대해서도 변수를 하고, 높이에 대해서도 변수를 하고, 가로 길이에 대해서도 변수를 하고, 무게가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이 파라메타릭 스타디를 하고, 그리고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도 그런 스타디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차원 형태의 식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무차원 형태의 식을 해석을 해야만 이 차원 해석을 할 수 있고, 차원 해석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실험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이건 단지 유체역학 문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이 차원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차원 변수에 관해서 해석을 하셔야만
그 실험 변수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할 때 그 개수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놓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의 해석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금방 4장 끝에서 이제 보셨지만, 이 이그젝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의 개수가 너무너무 작아요. 아주 몇 가지 한정된 경우에 대해서만 이런 이그젝 솔루션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료체 문제가 다 그렇죠. 대부분의 연료체 문제에 대해서는 제한적입니다. 이그젝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솔루션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CFD를 통해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솔루션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딱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그젝 솔루션을 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X가 얼마가 되든지 Y가 얼마가 되든지 전부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솔루션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 이그젝 솔루션을 구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쿠에테 플로우라든지 푸아자이어 플로우다, 하겐 푸아자이어 플로우라든지, 동심원 사이에 그런 이 축과 동심원 사이에 있는 그런 이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그렇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솔루션을 다 알 수 있는 문제는 너무나 한정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이야기.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 대부분의 문제는 실험적으로 구해야 돼요. 쿠에테 플로우 같은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혹은 이제 청류인 경우잖아요. 난류인 경우를 구한다면 딱 주어진 그 경우, 그러니까 윗벽이, 그러니까 높이가 10m이고 10cm이고 윗벽의 속도가 뭐 10m/s 경우인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만 실험을 하더라도, 이건 이그젝 솔루션이 없는 경우니까요. 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측정한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솔루션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 CFD로 해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높이가 10cm이고 윗벽이 1m, 10m/s로 움직이는 딱 그 경우에 대해서만, 주어진 메쉬에 대해서, 주어진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그 값을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하려면 어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10cm인 경우하고 20cm인 경우하고 30cm인 경우하고 40cm인 경우 다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5cm인 경우, 뭐 그다음에 1cm인 경우 다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윗벽의 속도가 10m/s인 경우, 20m/s인 경우, 30m/s인 경우, 40m/s인 경우, 5m/s인 경우, 3m/s 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 나는 거, 그 각각에 대해서도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높이가 10개로 변하고 윗벽의 속도가 10개로 변하면은 100가지 실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5장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기 싫다는 이야기. 그렇게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차원 해석을 통해서 한 가지 경우, 레이놀스 넘버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면 모든 게 다 커버가 된다는 이야기. 이 높이 차이가 10m인 경우, 20m인 경우 차이하고, 이 윗벽의 속도가 10m인 경우하고 20m인 경우의 차이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장을 하려는 게 지금 차원 해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시간과 경기를 줄일 수 있다.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할 때 쓸데없는 파라메타에 대해서는 스터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중복된 파라메타에 대해서는 스터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차원 해석을 통해서 꼭 필요한 그런 파라메트릭 스터디만 하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실험이나 이론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원 해석을 통해서 결국 차원 해석이란 게 무차원화 시켜서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차원화 시켜서. 그리고 축적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형 실험을 할 때 어떻게 모형 실험을 할지 우리가 그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이 5장을 통해서만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자동차 주위의 유동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실제 자동차를 풍동에 집어넣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풍동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실차 풍동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실차 풍동은 실제 차가 들어가고 실제 차 주위의 유동 속도가 낼 수 있는 그런 풍동이 들어가요. 우리 과학기술관 정도 되는 그 이상의 건물이 오로지 그 실차 풍동을 위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고 엄청난 건축비를 가지고 그 실차 풍동을 만들었어요. 근데 꼭 그 실차 풍동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자동차 모형을 집어넣고 우리 장난감 차 같은 그런 실제 차보다 훨씬 작은 모형 아니면 2분의 1 사이즈 너무 큰가?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은 모형차를 집어넣고 예, 이제 풍동 그런 작은 모형이 들어갈 수 있는 풍동은 아주 많거든요. 풍동 실험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유속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우리 잘못된 상식으로는 상식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속도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10분의 1로 줄여서 풍동 실험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레이놀즈 넘버가 같아지게 되려면 무차원수가 같아서 같은 유동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유속은 10배로 높여야 돼요. 아주 재밌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좀 다르죠. 유체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 몇 가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축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적 법칙이란 건 가로의 길이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세로의 길이도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고 너비도 10분의 1로 줄어야 돼요. 이게 축적 법칙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해서 이 질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든지 속도가 10분의 1, 이건 전혀 잘못된 축척이에요. 완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축척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